안녕하십니까, 김영지입니다. 오늘은 세금 얘기 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배당도 이제 주점 끝나고 들어오고, 최근에는 채권 ETF 투자도 많이들 관심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걸 이론으로 막 장황하게 설명하면 감이 잘 안 오고, 저도 그런 거 계속 들어왔는데 별로 여태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제가 실전에서 경험하고 나니까 향후에 이제 절세 방법이 있다면 계획적으로 좀 투자해야 하지 않을까. 계좌도 올해 안에 좀 옮겨야 될 건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실전 계좌, 제 계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제 배당 관련 세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 파랗게 이렇게 표시한 거 있잖아요. 요거 배당금 입금 들어온 그 모습이에요. BNK 금융지주라는 회사가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고배당 금융주라서 작년 배당락 전에 7,240원이었고 연초에 그 가격 오길래 팔아버려서 지금은 없는데, 그러니까 시세 차익은 뭐 그다지 크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 조금 그 싸게 사가지고 이제 배당락을 맞고 이제 그 가격 오길래 팔아버렸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2,200주 보유하다가 지금 주점 끝나고 보니까 물론 지금은 없고요. 그래서 3월 말에 주당 625원씩 해가지고 137만 원, 137만 5천 원이 이제 배당 금액인데, 정상 금액은 116만 3,250원이잖아요. 이 소득세 19만 2,500원, 19,250원 지방세, 소득세 14%여기다 제가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이거 제외하면은 116만 3,250원 이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환매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보통 투자하고 남는 돈은 우리가 CMA 계좌로 이체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자를 받거나 아니면 위탁 계좌에서 직접 투자하려고 한다면 RP를 사거나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RP를 사거든요. 샀다 팔았다. CMA 계좌로 이체하는 게 귀찮아가지고요. 근데 그 RP에도 세금이 붙어요. 이 얼마 안 되는 돈인데. 그러니까 이 이자가 뭐 이렇게 여기 이제 이 전에 매수했었던 게 뭐 이렇게 금액이 있잖아요. 1,500 뭐 이렇게 1만 얼마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이자가 붙잖아요. 3,000원 좀 붙었네요. 2,700원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제 세금이 붙어요. 360원, 30원. 그럼 이걸 매일 샀다 팔았다 이렇게 RP를 거래를 하면은 이게 이제 1년 내내 쌓이겠죠. 그러면은 저것도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세금이 계속 붙는 거예요, 계좌에서. 그리고 이제 좀 더 많이 붙는 세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채권 ETF 제가 뭐 계속 거래를 하다가 이렇게 주르르 걸어놓고 이제 팔았어요. 하나로 이 뭐 32년에 만기되는 이 국고채 ETF를 팔았는데, 여기서 또 이제 나가는 게 여기 보시면은 ETF 보유기간 과세 이래서 25,890원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투자하고 이제 수익 나서 매도하니까 보통 다른 주식 ETF에서는 이게 세금이 안 붙는데, 이 채권 ETF 같은 경우는 이 보유기간 과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금이 나와요. 한마디로 ETF로 차익이 생기면은 배당 소득세하고 같은 개념으로 세금이 부과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되죠. 이게 이제 공식적인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15.4%. 그러니까 배당 소득세가 과표 기준액에서 뭐 15.4%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어렵게 얘기를 해서 이런 것이고, 하여튼 이익의 15.4% 이렇게 내고, 이 매도 결제일에 이제 과세가 이루어진다. 원천징수. 그러니까 증권회사에서 떼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익 났을 땐 이렇게 원천징수해서 떼가는데, 만약에 이거 손해보고 팔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이거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이익 날 때는 세금 떼가고 손실 나면은 그냥 그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ISA 계좌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는 보면은 제가 RP 같은 것도 샀다 팔았다 이러고 있고, 뭐 다른 거래도 하긴 하는데 세금이란 게 아예 없어요. 소득세, 양도세 뭐 이런 데 보면은 아무것도 없죠. 이 채권에서 어느 정도 이익이 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당이나 뭐 RP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익이 날 때 어느 정도 이익이 쌓여야지 나중에 이거 계좌를 해지할 때, 만기가 돼서 해지할 때 그때 세금 정산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 내는 건 아니고 세금이 유보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ISA 계좌에 그 과세되는 그 규칙 같은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익금이 쌓여서 과세 대상 금액이 이제 쌓이면은 200만 원 한도까지는 이제 절세가 됩니다. 그리고 가입할 때 5천만 원 소득 이하의 투자자는 그 과세 대상 금액 한도가 400만 원으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같은 계좌 안에서 주식 투자에서 손실 났을 경우에는 그 수익금에서 전체 수익에서 주식 손실 금액을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같이 뭐 이렇게 변동성 장세가 계속 반복이 돼서 주식 손절하는 경우도 있고 주식에서 손실 보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나중에 다른 쪽에서 난 이익, 그러니까 배당이나 뭐 RP 수익이나 아니면 채권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채권 ETF에서 나온 소득 이런 거가 있다 하더라도 주식에서 손실난 금액이 그만큼 낸다면 세금 한 푼도 안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당 투자한다고 주식 샀다가 배당으로 세금 내고 주식 매도할 때 손실 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이득이냐 아니냐 막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주식 매도할 때 손실 나면은 배당 금액에서 줄어드는 거죠. 세금 내야 되는 금액이요. 그러니까 이건 좀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투자하면서 세금 신경 쓰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해외 투자 같은 경우는 종류도 많아지고 있잖아요. 뭐 직접 주식에 투자할 경우에 22%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파생 상품은 250만 원 수익 나오면 파생소득세 따라 붙고요. 이제 소득의 세금 따라오고 내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이익이 많이 나면은 우리가 이렇게 세금 같은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왠지 꽁돈 같고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요. RP 수익 같은 경우는 뭐 이건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안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절세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절세를 해야 되겠죠. 또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할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요. 그것이 세금을 덜어준다면 당연히 그러한 기회는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번 올해 안에 이제 ISA 계좌로 좀 돈을 옮겨야 되고 뭐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ISA 계좌 같은 경우에 장점도 이렇게 있지만 또 뭐 납입한도 있고 가입기간 있고 뭐 이렇게 단점같이 좀 거추장스러운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한 설명까지 하지 않는 거는 그런 너무나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사실들이니까 저는 실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굳이 부연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실전에서 놓치기 쉬운 점만 오늘 좀 골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